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여러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아연과 풍 사이의 공개 매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법률 분쟁이기도 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사실관계만 전달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아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비철금속 제련 회사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비철금속 제련하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70년 전 정도에 이제 공동 창업자 두 분이 함께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그 동업 관계가 지금까지 사실상 유지가 되었던 거죠. 최모 회장님이 이제 창립자시고 또 이제 장모 회장님도 이제 창립자셔서 공동 창립을 하셨다고 하고, 최모 회장님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 아마 15%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모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지분은 약 그 2배에 해당하는 33%고, 이게 이제 가족들끼리 유산 상속도 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2대까지 내려오고 지금은 3세가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지분 비율은 계속해서 이제 15대 33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2022년에 이 최모 회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새로운 이제 세대가 도래했다는 걸 약간 선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도 하고 그랬던 거죠. 물론 유상증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언급된 바로는 우호 지분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호 지분으로 이제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의 지분이 한 33%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장모 회장님의 가족들의 이제 지분 비율은 33%다 보니까 거의 지분 비율이 유사하게 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경영권은 최 회장님이 가지고 있었고, 이제 최대 주주는 장 회장님 쪽이었던 상황인데, 이제 경영권과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공동 창업자로서 동업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3세대까지 내려오고서는 약간 뭔가 분쟁의 가능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균열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최모 회장님은 이제 33% 지분을 가지고 이제 독립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대주주였던 이제 장모 회장님의 경우에는 자기가 비록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3%지만 아연의 이제 지금 현재 대표이사인 최모 회장님의 지분과 그 우호 세력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총 합치면 33%다 보니까 이게 최대 주주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이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결정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셨겠죠. 이제 쌍방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우호 지분의 비율이 거의 다 동등한 상태라면 사실상 이제 주총에서 맞대결이 이루어지면 어느 쪽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운영될지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렇지만 이제 장모 회장님 쪽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최대 주주셨으니까 이제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으실 거고, 배당금 같은 거를 특히 줄이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우호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사결정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우호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돈이 필요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지분을 추가 매집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 가능성이 없죠. 양쪽 다 지금 굉장히 큰 세력으로 이제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사모펀드와 함께 손을 잡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K였고, K가 공동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 장모 회장님과 의사결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최모 회장님 쪽 우호 지분 세력이 33%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인 장모 회장님 쪽이 이제 33%인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K가 추가로 이제 취득하게 되는 지분 비율이 이제 함께 장모 회장님의 의사결정 권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K는 물론 이 주식을 취득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걸 팔고 나가면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런 이익도 목적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영권을 장모 회장님 쪽에서 가져오게 되면 자기랑 이제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재무적 투자자인데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좋은 제안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한쪽과 한쪽 우호 세력이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먼저
K 쪽에서 그래서 공개 매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장내는 뭐냐면 거래소에서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거고, 장외는 장외에서 한국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그런 구조인데,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공개 매수를 해서 내가 주식을 얼마에 취득하겠다. 그래서 뭐 가격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K가 처음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9월 13일이고, 이때 이제 제시한 가격이 66만 원이었습니다. 66만 원을 제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요. 이거를 이제 26일에 75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75만 원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10월 2일에서 쪽에서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83만 원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일에 조건을 바꿔서 여전히 이제 공개 매수가 33만 원으로 다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2일과 3일 사이에는 조금의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개 매수를 할 때는 공개 매수 신고서를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약 5%까지 지분율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건데, 3일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분율 전체 나한테 팔겠다라고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한 이제 주주들의 숫자가 다 합쳤을 때 5%가 돼야지만 처음에는 사주겠다라는 조건이었던 거고, 3일에는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나한테 팔겠다고 했으면 다 사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아연 쪽에 이제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도 생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아연의 적정 주가 얼마냐 막 이걸 막 계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어요. 또 이거 한편으로는 이제 아연은 이제 한국투자증권하고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도 체결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 주식을 직접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증권사에서 신탁 계정을 통해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달라라고 이제 신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 운용이나 뭐 아니면 매도 매수 같은 것은 이제 아연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 체결 기간 동안은 이게 매도가 되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바로 풀리지 않는데 어쨌든 자사주 취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자사주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장중에 이제 돌아다니는 주식이 상대방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들을 상대로 어필을 하면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쟁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된 게 있어요.